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저녁 때쯤에서 우리 이제 가끔 모니터링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인데 그 사주를 하나 이제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조금 초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전화를 좀 하고 사주하고 이름을 같이 풀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고 했더니 이름을 가명으로 좀 써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배려심이 상당하신 거죠. 왜냐면 상대편이 알면은 좋을 리가 없잖아.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이름은 성씨까지 다 가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백서 유씨로 요건 이제 가명이고 백서 가명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주의 주인 이름이 똑같아요. 자원호행 목, 화, 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위가 육획, 화획, 육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의 주인공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가 이렇게 상당히 매력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근데 이걸 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그 차이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가 만약에 이제 부부였을 때 이게 남편이라면 이름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내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젊은 처자인데 제가 이거를 사주가 남편이라면 이름은 아내다 했더니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농을 받아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결혼했든 안 했든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이게 양이라고 치면 이건 음이라는 거예요. 또 결혼한 경우는 이게 남편이면 이건 아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이나 이 아내는 내조를 잘 해주잖아요. 이 남자나 남편. 그죠? 그러니까 내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지금 제가 여기 편제로 떠 있죠. 지지에는 제가 없죠. 물론 여기 뭐 지장간에 있긴 하지만 떠 있는 건 여기 편제만 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주인공이 남자니까 본인이 남자. 자, 여자가 이렇게 천간에 떠 있다는 건 여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만약에 이 목이 지지에 깔려 있으면 여기 지금 을목이 있고 여기 간목이 있잖아요. 여기 또 을목이 있고 지장간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으면은 천간에 없고 이런 경우는 이 남편이 실제로 자기 이제 와이프를 조금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만약 여자 사주라고 그러면 여기 보면 남편이 여기 정관 남편이죠. 이런 경우는 존대한다는 거예요. 존대. 남자한테. 지지에 깔려 있으면 그때는 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깔려 있다는 자체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간에 떠 있을 때 자신감도 있고 드러나니까 내가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이제 운이 있지만 요 자체로만 보면은 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연장 도구라고 보시면 돼.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죠. 요게 만약 칼날이라고 치면은 요 간목은 이 큰 칼날이에요. 이게 경금은 요거 신금은 작은 칼날. 그럼 여기 짝이 어떻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 이 경금이 칼날이에요.
이렇게 된 이제 이 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칼 자루가 이렇게 달려되겠죠? 이게 경금이라면 이 간목은 요 칼날이에요, 칼날. 이 칼자루예요, 칼자루. 칼자루를 줘야지 칼을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신금인 경우는 칼날이 작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을목은 손잡이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작은 거라도 손잡이가 있어야지 칼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금인 경우는 날카롭지만 아주 작고 예리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뭘 할 때 능률은 많이 오르지 않겠죠. 작으니까. 그 대신 이런 거는 칼날도 크지만 칼자루도 크기 때문에 뭐 한번 제대로 이순신 장군이 휘두른 칼처럼 그렇게 엄청난 어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41세부터 50세까지 이때는 자 병호대운이니까 이 사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초겨울이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차가워요. 여기 보면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한하고 조하다는 거는 이 주인공의 성향이라든가 성격 같은 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한번 어렸을 때 마음먹은 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이 먹어서까지 꾸준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지 않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친구인데 세월이 지나서 뭐 성인이었을 때 동창회를 한다든지 모임 있을 때 나가면은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치 않고.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한하고 조했을 때는 변치 않는다. 그 사람 본인이 마음먹었던 거를 중간에 내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은 내가 좀 바꿀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한하고 조한 경우는 잘 안 바뀐다는 거야. 특징이.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돼? 변치 않는다는 거야.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 구조였는데 이 41세부터 50세까지 이 병호대운이 왔는데 이때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병화가 와가지고 여기서 요 신금 여기 이제 겁재라고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내 돈을 위해서 뺏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요게 병화가 와서 병신 합의돼서 요거를 딱 묶어버려요. 병화가 와서 딱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돈을 뺏어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41대원에서. 근데 지금 51대원이거든. 이때는 어떤 현상이 오냐? 이게 을사대원에서 을목이 왔을 땐 경금하고 합의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뭐 움직이는데 자꾸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합의된다는 거. 합의되는 건 묶이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상어는 사신합수가 또 되죠. 자, 여기 이 자체가 임수를 품고 있는데 합수로 바뀌고 여기에 또 계수 있고 여기 임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물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칼날을 당금질해서 나를 잘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칼자루도 있고 칼도 있고. 자, 이런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 칼이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을목이라는 목이 와서 을경합 딱 묶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칼을 못 쓰는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는 사가 신하고 만나서 사신합 수가 돼서 지금도 수량이 많은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꼼짝없이 내가 당하는 거죠. 일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일 하고 싶어도.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돈을 많이 이제 까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충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물이 많으면은요, 물을 막아주는 무토나 술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나 술토가.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은 이 간목이 수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운 겨울이고, 이게 이때쯤 되면 약간 얼어 있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수도관이 이렇게 막힌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그거를 수로 역할할 수 있는 간목이 역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토나 술토가 있으면 이 많은 양을 이렇게 어떻게 가두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 물을 가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물 따라서 흘러다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마라고 해요. 역마. 보통 우리가 역마는
계절을 시작하는 건 뭐라고 하죠? 자, 봄을 시작하는 거니까 인, 여름, 가을, 겨울. 자, 시작하는 게 바쁘죠? 많이 움직여야지 뭔가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마라고 그래, 보통. 인사신해를. 그런데 여기 있는 임수, 보통 이 물도, 이 물이 오히려 더 영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흘러다니니까. 내가 이때 돈을 벌어서 그거를 내 일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본인이 사장이 돼서 뭔가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돼갖고 돈을 이제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은 직장생활, 이게 직장생활, 이게 정관이거든요. 이때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옵션 같은 걸 많이 걸고 하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억 벌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20억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졌겠죠. 아, 나도 이제 이런 쪽으로 뭔가를 한번 내가 직접 하면은 내가 돈을 더 벌겠다. 그게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조그만 집 같은 거 한 두 채만 사서 세를 받아먹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으면 마음 편하게, 그죠? 뭐 부담 없이, 뭐 물론 직장 생활한다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 일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랄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거를 10여 년 전에 써먹었지만 말년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게 이 세트예요. 경금하고 간목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요건 칼날, 요건 칼자루.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강하기 때문에 이 칼날이 상당 날이 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능력과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번 돈 좀 벌었다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흔한 말로 다 까먹었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뭐 57세니까 아주 충분하죠. 근데 그럼 이름에서 과연 이 사주를 도와주겠느냐, 그걸 보면은 요게 지금 좌우명이 목이죠. 이렇게 목이 많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목에 뿌리가 이렇게 해며 반합으로 해서 요게 지금 목에 뿌리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에 여기 숨어 있는 게 지금 간목이 숨어 있으니까 여기 떠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제 편제라고 해요. 편제격. 편제격이라는 건 돈이 어떻게 돼요? 월급 생활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왔다가 큰 돈이 나가는 걸 우리가 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스케일이 좀 큰 사람들이죠. 그게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빠졌을 때 전혀 실망한다든지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없어요.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또 쓸 때도 있고, 뭐 또 좀 잃을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어찌 보면. 편제를 가지는 사람들. 좀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목이 또 있다는 거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야. 쉽게 해서 칼자루가 너무 굵어가지고 이 자루에 이 자루가 꼽힐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강하게 버리면. 그러니까 엄마나 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딱 좋은데 요게 지금 또 있다는 건 이거 좀 더 이게 과하다는 거야. 성에 이 목이 있을 때. 자, 요 목자는 간목이에요. 성명학에서 목이 이제 두 가지 있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을목은 이 풀처변이에요. 요거는 나무목변. 요걸 잘 보세요. 무조건 이 목이라고 써면 이게 간목이 아니고 을목은 이 풀처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있는 글씨가 있죠. 처할 때. 요렇게 돼 있는 건 을목이라고.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도 요게 이제 자원의 이 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는 그러니까 이름에서 봤을 때 자원의 볼 때 반드시 이 화라고 써놓으면 이게 병환지 정환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 구분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정화예요, 정화. 여기에서 정화라는 거는 실제로 쓰임새가 언제가 있었냐면은 요럴 때요. 요거 30일 때 아니 40일 때 이게 병가 왔을 때 병이 신은 어떻게 돼요? 병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병신합 거라고 되죠. 딱 묶어서 어떻게 돼요?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하고 경금하고
우리가 이제 간목이 만나는 경우를 정화의 에너지가 이게 강해야 되겠죠. 열이.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경금을 좀 녹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금은 어쨌든 간에 투탁했을 때는 이 큰 나무를 쪼개가지고 불쏘시개를 쓸 수 있잖아. 그 불쏘시개를 이 불을 높이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벽갑인정이라고. 벽갑인정. 말이 좀 어렵죠? 벽갑인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요때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거는 신금은 어떻게 돼요? 없어졌고 요 오가 와서 오미 반합이 돼서 실제로 요 정화가 지금 불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죠. 요거를 딱 재련하기 좋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운이 좋았죠. 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는 여기 지금 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또 임수가 온다는 거예요. 수가 왔을 때.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임수인 경우 요거는 물수변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괴수는 비우자에 있는 요거 붙어있는 이런 거는 다 괴수예요. 괴수. 요거는 요 삼수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삼수변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죠. 요게 있을 때는 임수. 그러니까 지금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자원운행이라고 이 자원운행이 도움을 못 주죠. 근데 꼭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화가 와야 돼요. 화인데 어떤 화냐? 병화가 와. 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는 이렇게 여기 이 신금이 이렇게 합해서 묶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쪽에서 한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병화가 있을 때 오히려 좋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운에서 모으면 이렇게 합이 돼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요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겁재를 없애는 바람에 이때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경우죠. 그럼 이제 수리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 수리가 이 숫자가 자, 이름에서 수의 작용력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이제 길게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름에서 1세대가 있고 2세대 장명법, 3세대 장명법 이렇게 나와요. 1세대는 옛날 훈장 선생님이 한자를 알아서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이시요? 여자면은 아름답고 맑게 자라라 해서 이미수 이렇게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의만 가지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수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2세대 장명법에서 조금씩 알게 돼.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가냐? 3세대 장명법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건 우리가 선천수, 내가 태어날 때니까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내가 자립해서 사회생활할 때 이쪽으로만 보시면 돼. 그럼 요거는 이제 어머니. 이게 지금 남자니까, 이게 지금 남자니까 여기 아버지. 이게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머니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머니의 이게 이제 공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이제, 자, 공망 우리가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는 물동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큰 물동이가 있어요. 여기다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물을 쓰잖아요. 근데 구멍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이에 요쯤에서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은 계속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길어다가 여기 물을 부어도 이 반만 존재하고 반은 항상 흘러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결과가 5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허망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은 다 100% 일한 대가를 찾아가는데 공망이 있으면은 50%밖에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망이 있다는 말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조금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식 자리에 있고 내 삶에서 한 70대쯤에서 여기에 이제 공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뭔가 하긴 하는데 효과가 어떻게 돼? 50%밖에 안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실망적이죠. 여기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야. 이 7액이 있을 때, 이 7판이 공망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할 때 진급을 못하고 또 어떤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내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공망이 있을 때 그런 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서 이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렵다. 자식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기 때문에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본인 자리에 보통 14, 여기 보면 이 짝수가 흉작용을 많이 해요. 짝수. 대체적으로. 길수는 홀수에서 보면 이제 길작용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홀수였는데 우연하게 이게 다 공망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홀수작용이 미흡하죠. 그 짝수는 되게 흉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본인 자리가 14핵이 있어요. 이 14핵이라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흉작용이겠죠. 짝수니까. 짝수 이제 14핵이 이게 이산파멸이라고 해요. 이산파멸. 뭐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인 자체가 뭔가 일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가정에도 뭐 깨진 거죠. 배우자 자리는. 요 12핵도 이게 흉수거든요. 12핵은 뭐냐면 이것도 공망과 같은 작용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노다 무공 일은 많이 했는데 공은 없다는 거예요. 12핵. 이 10핵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짝수이면서 허망하다. 공망하다. 또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길작용을 하는 홀수는 공망 걸려서 약하고 짝수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요 수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지어갔는데 이름 여기서 뭐 몇 년째 하고 있다. 뭐 누가 소개했는데 거기 가면 참 잘 지낸다. 그런데 그거 소개한 사람도요 내용을 몰라요. 그냥 소문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이것도 운명이에요. 이것도 인연이고 이름을 잘 짓는다는 거는 이 사주 분석을 어느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수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정말 잘 알고 있어야지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선천수, 후천수, 선천수에서 같은 숫자가 있을 때 후천수에는 반드시 안 좋은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14 여기 6하고 6이 있었죠. 이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가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6에다가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1이라는 건 유일무이한 거. 그러니까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더해주는. 그럼 이거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6하고 8을 더하면 얼마예요? 14죠. 8하고 6을 더하면 또 14죠. 그 다음에 6하고 6을 더하면 12죠. 나머지 6, 8, 6을 다 더하면 20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를 나타내는 요거는 6 더하기 1하면 7. 지금 혹시 이거 적으시는 분 있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조합하는 거는 다 달라요. 우리가 원형이정이라는 거는 원형이정이라는 방법은 원, 형, 이, 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화로는 이거는 이 자체는 우리가 구궁성명학이라고 해서 요렇게 요 세 글자를 가지고 원형이정 같은 경우는 원, 형, 이, 하나, 둘, 셋, 다 더한 걸 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 성을 가지고 성 플러스 1 해서 여기 한자로 7.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상자 해서 14. 이름상자하고 이름하자 더해서 14. 성하고 이름 끝자 12. 아니면 성씨하고 이름상자 이름하자 더해가지고 20. 이렇게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는 요 14는 본인을 기준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에 14핵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주인공이 배우자가 이렇게 흉수라는 거는 배우자 인연이 안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식 자리에 공망이 있다? 어떻게 돼? 자식하고 인연도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요.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주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름대로 산다고 그래요. 이름대로 산다.
즉, 요걸 우리가 체라면 이게 용개념이라는 거야. 이게 움직이지 않고, 남자들은 되게 움직이고 유연해지고,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뭘 그런 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이름은 음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운작용을 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처신을 해서, 자, 남자를 이렇게 쉽게 해서 내조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이름이 잘못 지어지면은 사주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풀려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걸 이제 4대격이라고 그래요. 본인, 가정, 배우자, 자신. 요 4개 있는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마음에 드는 게 한 자도 없죠.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이게 사주 자체가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내조를 못 해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 선천수에서 같은 숫자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같은 숫자가 붙어 있을 때 요거 더한 숫자의 작용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28이 뭐예요? 28. 14 더하기 14가 28이에요. 28은 관제송사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제송사수. 관제송사수는 뭐야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를 난다는 자면 어떻게 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 자금 청구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서 불려다녀야 되죠? 관에 불려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관제송사수라고. 그러니까 28수가 있으면 관제송사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신청해 주신 분이 그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8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름에서 이런 길작용이 잘 풀렸을 때는 사주가 조금 안 좋아도 내가 이름이 잘 되어 있으면 이걸 도와주면 어떻게 돼? 이게 풀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사주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면은 이름은 아내다 그러면 한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산다는 건 부부일체, 부부동신, 부부일체.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과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주와 이름은 같이 엮여서 어떻게 돼요? 길작용을 만들든지 흉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주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이게 잘못 지어지면은 사주 자체가 남편이 힘든다는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자,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 이게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이제 큰 내용만 들으니까. 이렇게 한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본인이 사업을 해서 또 그걸 다, 쉽게 이제 부도를 났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물처럼 흘러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무토가 없이 물이 강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해외에 나가는 게 좋던지 아니면 섬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따라가는 흐름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흉수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포인트가 이 사주에서 경금하고 간목이 만났을 때는 내가 이 밑에 물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이 불에 의해서 여기에 쉽게 해서 우리가 그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녹여서 꼭 필요한 칼날을 만들었을 때 물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우리가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땐 칼에 날이 딱 서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튼튼한 감목에 칼잡이가 있죠. 칼 손잡이가. 이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연장이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지금 말년이죠. 청장년, 중년, 말년. 그리고 우리가 20살로 치면은 20, 40, 60, 80. 자, 80대까지도 여기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헤매는 거 있죠, 헤매는 거. 물 따라서 흘러가는 거. 역마성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면 요 20액인데 이것도 공망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좋은 작용은 어떤 게 하냐면 기술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20회기 기술의 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술을 익혔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연장을 제대로 쓰면, 자, 젊었을 때 내가 크게 번 돈을 재투자해서 크게 잃었기 때문에 그걸 찾을 만한 이 기술의 달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연말을 시켜놓으면 노후는 내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름에서도 안 좋고 사주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렇게 숨어있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사주의 주인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도 이렇게 딱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반드시 그거를 극복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즉 그 순간에 이제 바로 모든 걸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은 그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위에 있는 이 가족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는 정말 희망적인 게 딱 보이죠.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칼날, 망치라든가 뭐 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용접기 기계라든가 뭐 하여튼 뭐든지 내가 뭔가 하면은 기술을 익히면 반드시 쓸 수 있는 지금 연장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기술에 공망이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예외로 기술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거 20회에. 그럼 이거보다 더 다이나믹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한다든지 인생을 막 살면 안 된다. 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제대로 딱 잡고 반드시 나한테 나를 찾든 방법을 찾든 시간을 기다리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한테도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면 이름하고 사주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정말 뭔가 이렇게 햇볕이 짱 엄청난 많은 날짜 이렇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구름 끼고 이렇게 햇빛을 못 보는데 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구름 사이에 이렇게 쫙 비칠 때 있죠. 그런 정말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는 게 사주에도 있고 이름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